중국의 DJI 드론 저도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놓은 드론계의 애플이라는 별명이 결코 과장은 아닙니다. 이런 DJI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중국 기업들이 대러시아 제재 동참이 쉽지 않았을 텐데 중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쓸데없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우크라이나의 부총리는 러시아군이 DJI 제품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조종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당시 DJI는 사실이 아니라 DJI는 군사용으로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었죠. 하지만 100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10km 밖의 적의 상황을 풀 HD 화질로 실시간 스트리밍해주는 드론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은 모르지만 포병의 관측병 정도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게 요즘 드론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드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대중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뭔가 이번 전쟁에서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피닉스 고스트 드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피닉스 고스트는 우크라이나군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제작된 신형 드론으로 현재도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합니다. 존 커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던 기능들이 들어간 피닉스 고스트는 돈바스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피닉스 고스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개발이 진행되었던 드론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요구했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121대의 피닉스 고스트는 미국의 8억 달러 군사 지원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품목인데요. 지금까지 피닉스 고스트 드론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피닉스 고스트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미스테리한 드론입니다. 단지 에어로바이러먼트가 개발한 스위치블레이드와 비슷한 성격의 드론일 거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치블레이드는 2012년 미국의 특수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입니다. 배낭백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휴대성이 좋은 스위치블레이드는 드론과 미사일의 기능을 함께 가진 하이브리드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물을 특정하지 않고 일단 발사 후에 지상 오퍼레이터가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입수된 정보로 표적을 지정하고 타격할 때까지 장시간 적진에서 비행할 수 있는 원격 유도 무기입니다. 모드에 따라서 내장 감지 센서로 다른 표적을 발견, 추적할 수도 있고 AI 기능으로 오퍼레이터 명령 없이 스스로 판단, 공격도 가능합니다. 2020년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이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알려진 미국의 소형 드론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의 장점은 MQ-9과 같은 대형 드론과는 다르게 이륙하는데 공항이나 발사대 같은 별도 시설 없이 어디서나 쉽게 날릴 수 있고 미사일과는 달리 실시간으로 표적을 식별하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한 후에 발사하기 때문에 5인 사격의 가능성을 줄이면서 또 가장 큰 타격 효과를 줄 수 있는 목표물을 최종 선정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블레이드 드론은 공격할 때 자폭하기 때문에 가미까지 드론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피닉스 고스트는 스위치블레이드와 유사하지만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제한된 정보만 알려진 상황에서 퇴역 삼성 장군으로 아벡스 에어로스페이스 이사의 멤버인 데이비드 뎁슬라 장군은 폴리티커와 인터뷰에서 피닉스 고스트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편도 비행만 가능한 건 스위치블레이드와 같지만 중장갑 지상 목표물에 효과적이면서 수직 이륙이 가능하고 6시간 이상 목표물을 탐색, 추적할 수 있는 능력에 적외선 센서까지 장착해서 야간에도 작전이 가능한 드론으로 스위치블레이드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자기가 소속된 회사라 립 서비스는 기본이겠지만 뎁슬라 중장은 인터뷰 마지막에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강조하는 걸 보면 피닉스 고스트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중장갑의 지상 목표물. 이건 탱크를 제외하면 러시아군 무기 대부분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장갑차나 자주포, 견인포, 군용기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6시간 작전이 가능하다라는 건 이 드론의 평균 속도를 한 80km 정도로 잡는다면
6시간에 80km 하면 480km, 이 정도 거리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까지 충분히 비행 가능하고 미국이나 유럽의 위성 혹은 고고도 정찰기와 데이터 통신을 한다면 이들로부터 목표물에 대한 위치 정보를 받고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 역할도 가능하고요. 적외선 센서가 탑재돼서 야간 탐지 능력까지 있다면 러시아군에게는 24시간 큰 스트레스가 되는 무기입니다. 현재까지는 바이락타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표하는 드론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달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이었던 이 모스크바호 침몰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스위치블레이드와 함께 우크라이나군 전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드론입니다. 바이락타르 TB2는 MQ-9 리퍼와 같은 이 초대형 사이즈는 아니지만 전투와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대형 드론입니다. 2014년 터키의 바이락타르사에서 개발, 날개 길이가 12m, 동체 길이가 6.5m, 무게 420kg, 작전 반경만 150km 되는 드론입니다. 완전 자율 드론으로 24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최대 고도는 7,300m에서 작전 가능하고 최대 속도는 220km 수준입니다. 이 자율 비행에서는 지상 코디네이터 없이도 이륙 그리고 사전에 입력된 목표물까지 비행, 정찰, 귀환, 착륙까지 자동 실행이 가능한 드론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홍보 효과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첩보용 드론 벡터를 개발한 독일 퀀텀 시스템의 지벨스 회장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벡터 드론이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대당 18만 유로의 벡터를 우크라이나의 백마장제가 구입해서 우크라이나군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 벡터는 공격용 드론은 아닙니다. 벡터의 특징은 수직 이착륙하고 특화된 비디오 전송 기술에 있습니다. 날개 길이가 3m나 되지만 조립하는 데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고 활주로 없이도 이륙이 가능합니다. 15m 거리까지 고해상도 실시간 영상 정보 송출이 최대 2시간 가능해서 특히 러시아 기갑부대를 격파하기 위해서 포병에 정확한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인 드론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렐레카 100이라는 자국산 드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렐레카는 우크라이나어로 황새라는 뜻인데 우크라이나의 드론 제조업체 데비료에서 제작된 드론으로 무게 5kg의 정찰용 드론입니다. 2015년 군에 채용돼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에 가장 많이 보급된 상황입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이번 전쟁에서 드론에 덜 의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이 서방 언론의 뉴스를 주로 접하다 보니까 러시아 뉴스가 우리 언론에 적게 노출돼서일 수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드론에 대한 뉴스는 대부분 러시아 드론이 추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많이 노출된 러시아의 드론은 오르간 10입니다. 러시아의 STC에서 개발된 정찰용 드론인데 드론 3대에 지휘용 차량 1대 이렇게 구성된 한 세트 가격이 87,000달러에서 12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오르간 10이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관심을 받았던 건 이 드론에 사용된 카메라가 일반인들이 취미용으로 사용하는 초보자용 캐논 카메라였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GPS의 전자 장비라든지 통신 장비 등 이 오르간 10에 사용된 부품들은 모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이 가능할 정도로 군사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접해서 오르간 10은 당분간 놀릴감이 들 겁니다. 그리고 오르간 10과 함께 러시아군이 야전에서 사용하는 드론으로는 엘레론 3가 있습니다. 정찰용으로 무게에서 5.5kg, 25km까지 영상을 전송해준다고 하는데 날개 길이가 83cm에 불과한 소형이라 휴대가 간편한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격추된 소형 러시아 드론들만 나와서 러시아의 무인 항공기 수준이 높지 않을 거라는 오해도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오라이언 2형 드론도 투입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얼마 전 격추된 오라이언 2 사진입니다. 오라이언 시리즈의 드론은 오라이언, 오라이언 2, 오라이언 숫자 2, 이너콜더 등 터키의 바이락타르 드론과 비슷한 스펙부터 미국의 MQ-9 리퍼 사이즈까지 다양한 규격의 오라이언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투입시키지 않았지만 무인 스텔스 드론인 수호이 S-70 아우트니크 P도 있습니다. 이 S-70은 공격 능력을 가진 러시아 최초의 스텔스 무인 항공기로 록히드 마틴의 RQ-170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